안녕하세요. 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교육간호사 노은하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뇌졸중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병원 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뇌혈관 센터장이신 김준태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뇌혈관 센터장인 김준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뇌졸중 어떤 병인가요? 뇌졸중은 뇌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통로인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 신체에 발생한 신경학적 결손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졸중은 뇌출혈,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 증상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알 수 있는 뇌졸중 자가 테스트 방법이 있나요? 네. 뇌졸중의 증상은 대부분 갑자기 발생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한쪽 얼굴마비, 한쪽 발다리에 힘이 빠지는 편측마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언어장애, 시선이 한쪽으로만 쏠리는 주시편의 증상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 그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얼굴의 마비는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소를 지었을 때 마비가 온 쪽의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한쪽 팔의 마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마비가 온 팔은 들지를 못합니다. 들더라도 굉장히 어색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 마비는 직접 말을 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면 말이 어눌하거나 심할 경우 아예 말을 못하게 됩니다. 주시편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시편의 증상은 자가 진단으로 환자 스스로 알기는 어렵고요. 보호자가 보기에 눈이 돌아가 있으면 큰 뇌경색일 수 있으니 바로 응급실로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냥 가까운 병원 가면 되나요? 사실은 가까운 병원에 가기보다도요. 빠른 시간 내에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19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들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증상이 생긴 지 4시간 30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라는 주사제를 써서 막힌 혈관을 뚫게 되고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직접 혈전 제거 기구를 이용해서 혈전을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뇌졸중 골든타임 이내만 도착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증상 발생 4시간 30분 이내라 해도 뇌경색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이 이미 진행된 후 도착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혈전용해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개 100명 정도 혈전용해제를 치료하면 대략 30명 이상에서 치료 후 호전되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리 아스피린 많이들 드시잖아요. 아스피린을 미리 복용하면 뇌졸중 걸리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위험인자가 없는 건강한 정상인의 경우에 아스피린 복용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혈관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소화불량이나 위장출혈, 신장장애 등의 부작용과 두드러기나 기관지 경련 등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뇌졸중 약 한 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뇌혈관은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뇌졸중이 한 번 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조절하면서 뇌졸중 예방 약물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가정력과 같이 고칠 수 없는 위험 요인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흡연과 같이 조절이 가능한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관리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퇴원 후에 침 맞아도 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침술은 좋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되는 뇌졸중 예방 약물인 아스피린 계열의 항혈소판제는 혈액을 묽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물을 복용하는 중에 침술을 받을 경우 출혈이 생겼을 때 쉽게 지혈이 안 되거나 멍이 크게 들 수 있고 또 출혈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에 피를 묽게 해주는 성분 때문에 위내시경을 하거나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뇌졸중의 후유증은 평생 그대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뇌졸중의 회복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에 따라 뇌졸중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한 번 손상된 뇌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병전의 상태로 100%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 마비된 부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네,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위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우황청심원을 먹이거나
손을 따고 마사지를 하는 것으로 환자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안전하게 환자를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알려주셨듯이 119를 이용해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 뇌혈관 센터장이신 김준태 교수님 모시고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4가지 증상을 기억하시고 발병 후엔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고 후유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